네,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어제 정권 수립 70주년 구구절 열병식을 가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2차 남북 정상회담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가 격변기인데 자세한 흐름 알고 가야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외신 보도나 어떤 영상을 통해서 구구절 열병식을 봤는데 한 세 가지 정도가 없습니다.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없고 네. 보통 핵마크가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네. 핵마크도 없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도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양한 의미들을 네, 지금 네. 해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화 의지가, 비핵화 의지가 네, 네. 있다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준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라도 북한에 대해서 성과를 거뒀다. 네. 이걸 이제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을 다시 한번 친구로 보게 만드는 네. 그런 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서 있는 리잔수 네. 전인대 상무위원장이라든지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 네. 이런 그 초청한 손님들도 상당히 배려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방국들이지만 네. 대륙간 탄도탄이 나오면 네. 이게 마치 북한의 비핵화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안 보여줌으로써 이들과 우호관계를 갖지만 비핵화 의지는 있다는 것을 축하하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축하하러 온 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네네. 배려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륙간 탄도탄뿐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조차도 스커드 미사일, 한국을 겨냥하는 스커드 미사일도 안 내보냈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겨냥한 것이다. 네네. 거기다 연설도 안 하고, 네네. 그러니까 김영남을 통해서는 경제를 강조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대하기로는 폼페이오 장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곧 보낸다라고 네. 하면 최대한의 성과가 이제 나오는 거고, 그건 네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이제 공은 넘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갖춰서 비핵화 의지를 전 네.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열병식을 통해서 핵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보임으로써 비핵화 네. 의지를 천명을 했다. 네. 나는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히 보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의지는 네. 보였지만 그렇다고 핵무기가 네네. 없어진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의도가 그렇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월 8일만 하더라도 화성 12형, 14형, 네네네. 15형 다 내놓고 대륙간 네네. 탄도 다 보여주고, 네. 비록 녹화 중계지만 네. 그때도 약간은 이제 국제 여론을 의식한 거죠. 왜냐하면 생방송을 안 하고 네. 녹화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는 아예 내보내지 자체를 안 했다고 하는 네네. 거는 상당한 의미를 네. 부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리고 녹화 중계도 안 한 것으로 지금 네. 보여지잖아요. 이제 어제 열병식 그림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이제 북한이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네. 이제 그림을 내보낼 수도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 네. 그림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네. 김정은 위원장의 두 손을 잡고 네. 두 손으로 잡아서 한 손으로 번쩍 들었단 말이죠. 네. 오른손으로. 이 의미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직접 들었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북중 관계가 네. 과거에 소위 혈맹 운운할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올라갔다. 네. 지금 이렇게 단지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가지만 않았을 뿐이고, 네. 친서를 보냈고 존경하는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네네. 해서 아주 친밀하고 우호적인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했고, 시진핑 주석이 존경하는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친서에서 친서에 이렇게 직접 이야기했단 말이죠. 존경하는 국무위원장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는 처음이죠. 네. 그렇죠. 네. 사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낮게 보고 어리게 네네. 보고 자기 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봤는데, 네. 금년에 3번 북중 정상회담 하면서 네네. 김정은의 단순히 그냥 북한의 실질적인 지도자일 뿐 아니라 네.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네네. 상당한 수준이라는 걸 이제 파악하고 네. 상당히 이제 우대하는 그런 인정을 한 느낌이- 거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중국의 권력 서열을 볼 때 리커창 총리만을 제외하고 네. 1위 시진핑 주석이 축전 보냈고, 그다음에 3위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직접 갔고, 네네. 왕양 정엽 수석,
네. 그다음에 뭐 7위 왕치산 그 상무위원. 네. 그러니까 1357 네네. 이게 사실 우리가 LPGA 보면은 한국 여자 선수들이 10위권에 뭐 네. 서너 명 들고 그러는데 네네. 중국의 권력 서열 그 네. 10위 안에 4명 그리고 또 상위권 4명이 네네. 이렇게 북중 간의 친선을 강조하는 것은 네. 상당히 이례적이다. 네, 최근 한 네. 10년 동안에 거의 뭐 이례적이어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봐도 될 것 그래서 같은데. 단지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서 미국을 배려해서 시진핑 주석이 가지만 않았을 뿐 네네. 진정한 북중 간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네. 거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베이징 특파원 보도를 라디오로 들었는데 네. 지금 평양 시내에 중국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중국 내부에서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서 경제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네.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 경협도 지금 사실상 그 유엔의 제재나 미국의 제재로 못 하고 있지만 자칫하다가 이게 본물이 터지면 중국이 먼저 쇄도하지 네네.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국이 먼저 이렇게 선수를 쳐버릴 수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이신데, 자 이런 과정 중에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네. 요즘 친서가 상당히 유행인데 네. 지난 6일 정도의 판문점을 통해서 북미 어떤 접촉을 통해서 네.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걸로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6일 날 전달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읽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떤 친서의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좀 다른 내용이 좀 나쁜 내용이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쁜 내용일 네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친서가 이제 전달된 경위가 우리 특사를 통해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네. 우리로서는 네. 판문점에서 아마 주한 외교 사절 중에 고위 간부를 만나서 전달해서 네. 이것이 폼페이오 장관이 인도 파키스탄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전달이 돼서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들고 워싱턴으로 도착을 했는데 네네. 백악관에 바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쯤 아마 읽었을 수도 네네. 있어요. 아직 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트럼프 네. 대통령이 지금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려서 네네. 내부 고발자가 지금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하는 그 네네. 우즈워드인가요? 네네. 그 기자가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괴이한 네네. 통치 행태를 얘기한 그 저서가 곧 출판될 예정이고 그게 다 공개가 되고 있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초과입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내가 국제정치 잘하고 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 그래요. 실업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김정은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네네. 편지를 안 받았지만 굉장히 기대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걸 띄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밤이나 내일쯤 폼페이오 장관을 뭐 이번 수요일 목요일 날 보내겠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네. 친서 내용도 네. 어느 정도 공개가 되면서 그런 분위기고 네. 친서 내용도 우리 특사를 통해서 나온 얘기하면은 폼페이오 장관한테 이제 김영철 그 부장이 뭐 특별히 우리한테 줄 거 없으면 안 와도 된다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일종의 압박을 가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 건방지네 그럼 가지 마 이랬는데 요번에 친서 내용은 그 한 단계가 높잖아요. 네네. 김정은이 보냈으니까 네. 그렇다고 뭐 안 올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네네네. 정도는 네네. 최소한 언급하지 않았나 트럼프 이렇게 대통령이 생각합니다. 약간 달래면서 네네. 다시 이제 북미 그러니까 대화를 촉진하는 특사를 계기가 되겠네요. 우리 대통령 가시기 전에 갈 수도 있다. 네. 뭐 지금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네네. 예. 뭐 하여튼 뭐 18일 날 정상회담 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런 말씀이시고요. 더 남북 정상회담도 더 주목을 받고 더 네. 성과가 있을 수도 네, 있죠. 다음 그리고 주에 이제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 2박 3일로 가게 되는데 2박 3일이 이렇게 길게 필요한 보통 2박 3일 갔습니다만은 네. 2박 3일 일정이 많이 촉박하죠. 해야 될 게 많죠. 네, 일단 가서 의전 같은 것도 꽤 있고 네. 공식 만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산업시설 요번에 아마 북한이 경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우리 대통령에게 산업시설 같은 거 좀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시간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2박 3일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했고 지난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갔을 때는 하루 더 계시다 가시죠. 네네. 김정일이 그랬을 정도이기 네. 때문에 결코 길지 않습니다. 2박 네. 3일이. 2박 3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어떤 정상회담인데 이번 주에 뭐 정상회담 뭐 고위급 실무 협의도 있다고 그러니까 좀 네. 지켜보고요. 네. 네, 다음 주에 어떤 정상회담 좋은 결과 있기를 또 계속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